안녕하십니까. 끝장토론 백지연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 사퇴라는 큰 뉴스가 있었고요.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큰 변수일 텐데요. 오늘 측근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 잠깐 서울에 온 안 전 후보, 다시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아무도 그 행보를 짐작할 수 없겠죠. 박 후보는 그 사이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한파가 시작된 어제 대선 후보들의 공식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첫 유세지를 보면 각 후보들이 무엇에 속이 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박 후보는 충청 지역, 문재인 후보는 부산 경남, 충청과 PK 지역이 결국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남은 21일 역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선거 막판이 되면 늘 이미지 전쟁이 시작됩니다. 현대 정치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알맹이 없는 이미지 내세우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 그들은 어땠을까요? 울트라 캡슐 변신! 짜잔!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대통령을 광고로 뽑냐? BJ와 함께 춤을 대통령을 광고로 뽑냐? 에이! 푸르른 솔잎을 보라. 대통령을 광고로 뽑냐? 경제는 꼭 살려라이. 네. 대통령을 광고로 뽑냐?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오잉? 갔니?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럼 나는 에이, 이번엔 뻥이 아니기를. 후보를 검증할 시간은 이제 21일. 끝장 토론과 함께 유권자로서의 두 눈을 크게 떠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이 본인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도 시작됐죠. 아마 이미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선거, 특히 이제 대선 막바지가 되면은 이미지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끝장 토론에서는 이 이미지 전쟁과 관련해서 유권자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고 바라보도록 하죠.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미지 광고를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번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쏟아질 이 이미지 전쟁, 각 진영의 이미지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를 볼 텐데 그러려면 좀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잠깐 상기시켜보죠. 다 기억하시게 되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광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광고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 편입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또 저 광고가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도 이제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잠깐 그 밑에 이제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어떠했었는지 11월 20일 당시 되돌아보면요. 11월 25일에는 43.5%였고 유세가 11월 27일에 2002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대선의 지지율은 48.9%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집권 5년 차 1분기에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에서는 16%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 숫자의 변화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명박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고 기억하시죠? 국밥집 아주머니. 다시 보실까요? 우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청계천 열어먹고 이번엔 뭐 해낼게요?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9일 대선 당일에 48.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 나온 것처럼요. 나중에 임기 5년 차였을 때 긍정적인 평가는 24%로 떨어졌다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거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물론 이제 숫자는 레임덕 기간에 가면은 지지율은 빠지기 시작 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 광고가 나가고 대선 후보로서 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사실 평가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권자의 선택이 나중에 그렇게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 그럼 우리는 이제 18대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이미지 전쟁 속에서. 그 얘기를 하실 때 과거를 좀 되짚어 봐 주세요. 미국의 정치 광고하고 한국의 정치 광고하고 주요한 차이가 네. 미국의 광고는 정책 위주로 광고를 합니다. 이번에 오바마와 롬니의 광고 대결을 제가 몇 개를 들여다봤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정책 위주예요. 예를 들자면 안보 문제, 오바마 빈 라덴을 오바마 정권에서 사살했던 것, 이거와 당시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백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4년 전에 롬니가 CNN에서 얘기했던 것을 딱 대조시켜서 롬니는 안보에 대해서 좀 소홀하고 오바마는 국가안보에 철저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다른 광고는 정부 지출을 깎을 것이냐 늘릴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롬니 측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권을 비난하는 이런 정책 광고 위주인데 네. 한국은 철저하게 감성 광고입니다. 감성 광고의 백미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광고들이죠. 좀 전에 시청자께서 보셨던 것은 노무현 후보가 기타 치면서 상록수를 부른 것이었는데 네. 저것도 유명하지만 저것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게 이른바 노무현의 눈물이라고 불리우는 그 광고. 문성근 씨가 격정적인 연설을 하는데 맨 앞줄에 노무현 후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그런데 문성근 씨의 감정 어린 연설의 한중간에 노무현 후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눈물만 한 방울이 쭉 이렇게 오른쪽 뺨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 멘트가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꿉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감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광고였는데 이후로 감성 광고가 노무현의 눈물이 히트치면서 상당 부분 유권자들의 마음을 뺏었다라는 일반적인 정설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치 광고들이 되게 노무현식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성 광고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일단 정책 대결을 무대 뒤편으로 밀려내고 유권자들의 감성만 자극하는 대결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에 혼란을 주고 결국은 아까 지지율 본 것처럼 집권한 이후에 그 사람의 실질적인 국정 운영 능력은 감성 광고 뒤에 가리게 된다. 이 교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진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2002년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정치가 이제 이전에 과거 같았다면 뭔가 이렇게 그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어떤 그런 식이었다면 2002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좀 뭔가 정치나 선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토론의 대상이었다면요. 그 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세상을 바꿀 건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지친 거죠.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그러고 나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현 대통령의 이제 그 선거운동 광고였는데, 그 광고들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을 주었다기보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감성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들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크게 본다면 2002년 전체 바뀐 패러다임 내에서 네. 이루어진 그런 광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뒤에 이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사태에서의 그 실망감들,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간 새가 빨리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침소봉, 네. 뭐라 해야 될까, 부침이 있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의 이제 이미지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일반 국민 잘 모르니까 정치인의 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정치 광고라는 게 그 부분의 모자란 분을 이제 덮어주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그 후보가 원하는 세상의 그림이 거기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까 우리 이태광 교수가 말씀하신 거에도 동감하는데, 그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들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굉장히 성공한 CEO였지만 나도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생의 이제 감정을 주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내가 성공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성공에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실한 자기 비전을 심어줬던 거고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두 분은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당시 2002년과 2007년의 광고가 그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당시로선 과격한 분이다. 그 진보적을 넘어서 좀 과격한 분이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 노무현의 눈물이라든지 그 기타 치는 것들은 아까 우리 김진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세상을 바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 엎어버리자라는 말보다 혁명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몰고 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보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있었지만 그 노무현 후보가 그 감정의 그 당시 이회창 후보의 딱딱한 광고에 비해서 사람 마음을 흔들게 하면서 사실은 선거운동을 상당히 유리하게 같이 끌고 갔다. 그럼 저희로서는 예. 상대 진영이었지만 네. 굉장히 잘하신 광고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네. 돕고 계시잖아요. 이명박 당시 후보의 광고는 유권자에게 어떤 기대감을 줬을까요? 사실 이거는 그 정답은 기대감이라는 있는데, 게 예. 이제 둘은 지금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광고는 네. 진실을 말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고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고는 그 당의 전략 내용을 진짜 함축해서 단순간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이런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광고는 진실을 갖고 이 세상을 바꾸자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주제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의 광고는 사실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747 뭐 이런 얘기들을 확실하게 굳히는 이익을 주로 제시하는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이 정성적인 내용으로 보면 좀 질적 차이는 있다. 다만 문제는 국민입니다. 그런 광고를 했을 때 국민이 저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읽고 후보자가 그것을 표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광고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한국 선거에서는 그건 꼭 필요한 거다라고 보고요. 왜 이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요. 미국은 선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양의 광고를 투여합니다.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모금입니다. 후보가 모금을 많이 해서 많은 매체에 다양한